여러분들 코로나는 잘 이기고 있나요? 선생님이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는 이유는 인터넷 강의를 선생님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또 통합과 학원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단원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해 이 단원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예비적인 지식을 몇 가지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화학이죠. 화학. 화학은 물질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질의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분류를 한다 그런다면은 무엇과 무엇이 있죠? 화학 변화와 물리 변화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공부를 했습니다. 화학 변화인지 물리 변화인지는 무엇을 가지고 정한다 그랬죠? 자, 화학 변화인지 물리 변화인지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를 가지고 나눈다 그랬죠.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화학 변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는 물리 변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물질의 성질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누구가 변하고 안 변하고를 얘기하는 것이냐? 분자죠, 분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주게 되는 기본 단위. 자, 물질의 성질은 분자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기본 단위인 이 분자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화학 변화, 물리 변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 이 분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원자다 하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자, 원자가 결합을 해서 분자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이 화학 결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화학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물리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이 물 분자 모형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본다면, 자, 물 분자에서 이렇게 수소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되면은 화학 결합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물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를 우리는 화학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여기 이렇게 붙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와 같은 물 분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러한 변화. 자, 이러한 변화. 원자의 배열이 바뀌게 되는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화학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리 변화는 분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변화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분자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 분자 자체의 위치나 또 분자 이 거리 사이의 거리 또는 운동 상태 이와 같은 것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물리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단원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화학 변화가 아니라 물리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리 변화. 그래서 대표적인 이 물리 변화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용액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용액은 자,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자, 설탕과 물이
섞이게 되면은 자, 설탕물이 되게 되겠죠. 자, 이 설탕물이 용액이죠. 용질, 용매, 용액 이렇게 된다는 거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탕물을 먹으면은 설탕의 맛과 물의 맛이 나기 때문에 성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설탕 성질, 물의 성질, 다시 말해 두 분자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용액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화학 변화가 아니라 물리 변화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대표적인 이 물리 변화, 여기 있는 이 상태 변화죠, 상태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 상태 변화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해서 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잘 알고 있겠지만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모든 물질은 세 가지 상태를 가지게 된다. 물질이 지니고 있는 공통성이죠. 공통성.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상태, 이것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게 되느냐?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도 환경이 달라지면은 사람이 달라지게 되죠. 모든 물질은 다 같다는 얘기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가 변하게 된다. 모든 물질이 지니고 있는 공통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상태, 자, 고체 상태, 분자들이 잘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 액체는 약간 흐트러진 상태, 기체는 완전히 흐트러진 상태, 이렇게 우리가 모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요 입자는 분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물이다 그러면은 H2O 물 분자 이것이 되게 되겠죠.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요 놈이 바로 물 분자. 또 다른 자, 물 분자. 자, 이렇게 이 둘이 이렇게 수소결합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죠. 약간. 수소결합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있다가 이것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붙어서 운동을 하고 있다가 이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면 운동이 점점 심해지게 되고, 운동이 심해지면은 여기 수소결합이 어느 정도 깨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하던 운동, 자, 이러한 운동을 우리는 뭔 운동이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진동 운동이라고 그래요. 진동 운동만 하고 있던 놈들이, 자, 이것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돌게 되는, 뭘 하게 되느냐면은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회전. 자,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상태까지가 바로 액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놈에게 다시 에너지를 더 가해주게 되면 이것들은 더 활발하게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들이 뭘 하게 되느냐? 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러한 운동을 우리는 뭔 운동이라고 그러냐면은 뱅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뱅진 운동. 그래서 이 뱅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기체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금방 선생님이 이렇게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죠. 에너지. 뭐 여러분들 다 알듯이 고체 얼음을 액체 기체로 바꾸기 위해서는 열을 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능하게 되는 대표적인 에너지가 열 에너지다. 열. 그러면은 열이 많고 적으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체일 때가 이게 에너지가 맞는지, 고체일 때가 에너지가 맞는지는 이 열의 양을 측정해 주게 되는, 뭐 열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의 양을 나타내주는 척도로서 쓰게 되는 대표적인 이 기구가 바로 온도계죠, 온도계. 그래서 온도계를 이용을 해서 여기 이 에너지의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 물론 또 다른 부분도 다 측정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물질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데 관여하게 되는 중요한 환경, 뭐 에너지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로 나타내줍니까? 온도로 나타내주는 거죠. 온도를. 그래서 자,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상태가 유리해지게 된다. 또 다른 환경이 있죠. 또 다른 환경. 물질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또 다른 환경은 자, 이것들이 운동을 못하게 하게 되는 거죠. 운동을 못하게. 운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이미 알고 있겠지만 압력이죠, 압력. 이 단원에서는 온도 압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도 압력을 우리가 다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건데, 압력은 이 입자들의 운동을 구속하는 거니까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고체 상태가 유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 온도가 높더라도 압력이 커지게 되면은 물질은 기체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액체는 고체 상태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온도가 낮더라도 압력이 아주 낮으면은 쉽게 기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원리들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다닐 때나 고등학교 다닐 때 몇 가지를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상태 변화. 자, 이것은 뭔 변화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것은 물리 변화다. 왜냐하면은 자, 여기 있는 이 물 분자가 이렇게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 변화가 되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물 분자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화결합이 깨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입자들은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 물 분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 거리만 멀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얘기죠. 이 거리만 사이에 거리만 멀어졌다. 운동 상태만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갈증해서 그럼 꼭 물만 먹어야 되는 아니잖아요. 얼음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수증기가 많이 있으면은 이 갈증이 덜 나게 되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 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요 세 가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차례차례. 기체, 액체, 기체,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 상태 변화, 요 상태 변화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쓰게 되는 이 용어들 여러분들 또 공부를 했겠죠.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상태 변화를 일으키게 될 때, 자, 에너지가 갖는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모든 변화에는 에너지가 관여하게 된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에너지가 관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는 언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가 하면은 중학교 다닐 때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에너지는 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힘에 의한 변화죠. 힘에 의한 변화. 그래서 자, 에너지는 여기 이놈이 힘이죠. F가 힘. 요거는 변화. 일반적으로 거리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으로서 이렇게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 주게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변화를 일으킨 결과를 우리는 일이라고 얘기하죠. 일. 그래서 자,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힘도 알아야 되고 이 변화도 알아야 되고 또 더불어 일도 어느 정도 알아둬야 되겠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걸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관계를 잘 모르면은 이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힘을 알아야 됩니다. 힘을 모르면은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힘, 여기 있는 압력도 힘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 얘기니까. 자, 그래서 힘을 알아야만이 압력을 제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집에서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을 해서 중학교 과정 복습을 해서 힘이 무엇이고 에너지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에너지, 이 에너지가 어떤 것이다, 또 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거, 요거 공부를 했는데, 에너지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 과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리고 또 질량 보존의 법칙. 자, 이 두 가지를 모르면은 화학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 공부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근데 사실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초등학교부터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베이스적인 거, 이 개에 대한 걸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개에 대한 거. 이 개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게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해줘야만이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우주의 총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질량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는 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우주 전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 여기 교실 안에서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여기 이 개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교실이 있습니다. 이 교실 안에 여기 있는 물통도 있고, 뭐 여기 또 이렇게 뭐 컵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라는 것은 교실 이 자체가 개가 되게 되는 거죠. 개는 이 영역을 정해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죠. 크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실도 개가 될 수도 있고, 또 작은 이 교실 안에 소규모 규모인 이 물통도 개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컵도 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실은 우주 안에 있으니까 우주가 하나의 개라면은 교실도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소규모의 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는 정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아마 생명과학 시간에 배운 생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배웠을 겁니다. 개는 정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개를 어떻게 정해주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역시 질량 보존의 법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를 나누게 될 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물질과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질량하고 연관성이 있겠죠. 여기 에너지는 에너지하고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의 무엇을 가지고, 자, 출입,
출입을 가지고 이 개를 9번 지어주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열린 개는 물질의 출입이 어떨 것 같아요? 글자 그대로잖아. 열려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열린 개는 물질의 출입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여기 이 물통을 가져왔는데 이 물통이 이것이 하나의 개가 되게 되겠죠. 하나의 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교실 안에 있는 물통도 하나의 소금이 개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개.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걸 열고 물을 이렇게 컵에 이렇게 붓게 될 것 같으면 물질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 열어서 이렇게 물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상태. 자, 그러한 게를 우리는 열린 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닫아버리면은 이 물질의 출입이 없겠죠. 아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린 개에서는 이렇게 물을 부으려면 물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원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개에서 질량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개를 따져주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열린 개. 그러면은 닫힌 개는 어떤 것이냐? 닫힌 개는 금방 얘기했듯이 이렇게 딱 닫아버리면은 자 물질의 출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출입이 일어날 수 없는 게 안 된다는 얘기죠.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자, 이것이 닫힌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통 안에 들어있는 물을 이쪽으로 부었을 때 이 물통만 보면은 열린 개가 될 것이고, 자 물을 부어도 여기 이것은 물은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교실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럼 교실 개를 하나의 개를 잡아버리면은 여전히 닫힌 개죠. 교실을 잡아버리면, 그러니까 개의 크기를 어떻게 정해주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열린, 닫힌, 고립 이와 같은 개념이 달라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아야만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안 그러면 헷갈리게 되죠. 다음에 고립계입니다. 고립계. 고립계인데 이 닫힌 개하고 고립계하고의 차이점이죠. 닫힌 개는 그러면은 물질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데 무엇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물통에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 여기 금방 했었죠. 상태 변화, 열 에너지를 가해주게 될 것 같으면은 이 물 분자들이 상태 변화를 이렇게 해서 고체, 액체, 기체 에너지를 받아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 그림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선생님이 입자의 숫자를 전부 똑같이 그려놨어요. 숫자가 똑같아요. 이렇게 6개씩. 그러니까 이 실험은 어떤 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닫힌 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닫힌 계에서 질량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닫힌 계에서. 그리고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에너지가 공급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죠. 에너지가 빠져나오면 말이죠. 에너지 빠져나오면은 온도 내려가서 이와 같이 고체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출입이 있는 이러한 계, 물질은 출입할 수 없지만은 에너지는 출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계를 우리는 닫힌 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고립계는 어떤 게냐? 이것은 에너지도 출입이 일어나지 않는 게죠.
그래서 에너지의 출입도 없는 게 당연히 물질의 출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고리계 사실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현대과학으로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고리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가상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개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우주를 본다면 거의 고리계에 가깝죠. 그래서 우주에서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교실에서는 사실은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되다니 모르지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성립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거의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개를 정해주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자, 선생님이 이와 같은 개념을 얘기해서 주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보일의 법칙이나 샤를의 법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와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만이 제대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실험을 하는 장소, 실험의 조건이 어떻느냐 하는 거, 실험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변인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변인 설정에 예를 들어 가지고 변인, 자, 에너지의 출입을 어떻게 한다, 이 변인이죠, 변인.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이다, 변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거. 자, 이거 개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학원 시간에 배웠던 개에 대한 개념,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여기 하투 시간에 이거 물질의 시간 상태와 용액, 이 단원을 제대로 잘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 3가지 정도를 지금 여기 쭉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얘기해 준 것 중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복습을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이 단원을 제대로 잘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만 해본다면은, 자, 물질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화학인데, 변화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물리변화, 화학변화. 화학변화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게 되는 거,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 주로 학원 시간에 거의 공부를 거의 대부분 다 했죠. 그리고 물리변화는 배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분자 사이의 거리나 이와 같은 거, 뭐 운동 상태 이와 같은 것이 변하는 거.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물리변화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다 하는 것을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를 여러분들 공부를 해오라고 그랬고, 화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자, 이것은 개에 따라서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요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줬는데, 복습을 해서 다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